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울산과의 인연 취재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취업이 잘 되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원준 전 울산상의 회장이 오늘 오전 자택에서 과다출혈로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분유를 먹은 영아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취재했습니다. 동구 월봉시장에서 6차례나 불을 지른 30대 연쇄 방화범이 구속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UBC가 단독 보도한 불량급식 어린이집에 대해 남구청이 영업정지 1개월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4월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성경머택에 사상 최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10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범석 국도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 3m 아래로 떨어져 불이 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식품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UBC 프라임 뉴스 진행을 맡은 편정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알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UBC는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박근혜 대통령과 울산의 인연을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산 리무진을 타고 취임식에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방탄차가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첫걸음과 함께한 겁니다. 울산에서 만든 차량이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선보였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자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위상이 높아졌고 기술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울산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와대 생활을 하던 시절 울산에 와서 고래를 보고 일산해수욕장을 거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74년엔 부모님과 함께 현대중공업이 처음 건조한 아틀란틱 베로노 명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울산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 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땀이 어린, 눈물이 어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보존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특별전 방문 때는 앞으로도 울산이 미래 산업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2 한강의 기적을 기치로 경제 부흥의 역점을 둔 박근혜 정부가 산업수도 울산과 앞으로 또 어떤 인연을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시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바람을 김익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서해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시민들은 새 정부가 무엇보다 경기를 되살려주길 바랬고 시장 물가는 뭐 나가보면 말로 다 못하시고 물론 뭐 대통령님도 여자이니까 물가는 더 먼저 아실 거예요 아마. 청년층은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기길 희망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힘든데요. 취업이 잘 되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모든 장애인들이 운동과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국가 대통령께서 지원과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은 울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울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박물관을 비롯한 지역 경제 현안들이 차질 없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할 만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도심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다양한 축하 행사를 마련했으며 지역 야권은 축하 인사와 함께 소통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들어 분유를 먹은 영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유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서 숨진 경우인데 올바른 수유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유 수유의 위험성,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생후 48일 된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폐에서 분유 덩어리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분유가 기도를 막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일에도 아침 8시쯤 분유를 먹고 잠을 자던 아기가 2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분유를 먹은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수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유가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야 하는데 폐와 연결된 기도로 흘러들어가 질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던 분유가 역류해 기도를 막거나 분유가 폐로 들어가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100일 미만의 영아는 소화를 잘 못해 역류가 자주 일어나는데 수유를 마친 뒤엔 반드시 트림을 시켜줘야 합니다. 수유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유 수유는 이러한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의 빈도를 낮춰주기에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유는 모유보다 점도가 높아 기도를 막을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수유할 때 아기를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안고 젖병을 아기의 입과 직각이 되게 하는 등 올바른 수유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고원준 전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아침 자택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원준 전 상임회장이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모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한 고 전 회장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신정동 자택을 찾아간 지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고 전 회장은 목 부위를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유리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차를 통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가 여의치 않자 2시간 만에 다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희는 혈액은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고 전 회장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병보석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받고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수십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 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자 일본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5월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던 고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 쪽으로 쓰러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폐수 처리업체인 성경워텍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지난해 사상 최고액인 2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이 업체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수 전문 처리업체인 성경워텍.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울산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무려 2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이 업체는 영업 재개를 준비하던 지난해 9월 유독가스 노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 54살 최모 씨는 최근 만기 출소에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딴 악재로 기술자 상당수가 이탈하면서 하루 500톤이던 폐수 처리 물량이 부산으로 옮겨가 이제 25톤으로 감소한 겁니다. 현재 회사 측은 폐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회 채소하고 30분 경과 후에 다시 채소를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료 채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폐수의 발생이 끊기면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수시료 채취가 점검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택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초유의 환경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 2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성경호택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올 들어 농산물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더니 이번엔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겨울철 극심한 한파로 각종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물가 인상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기요금이 평균 4%, 광역상수도 요금이 평균 4.9% 인상됐으며 지역 공공요금인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가도 최근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물가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에 가장 민감한 각종 버스 요금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5.8%, 고속버스 요금은 4.3% 인상될 예정이며 시내버스 업계도 최근 요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울산시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민 경제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은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지만 다른 생필품의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1938건으로 1년 전보다 47%나 늘어나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세 품귀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3, 4월 봄 이사철에 앞서 서둘러 집을 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 6,500가구의 입주 물량이 계획돼 있어서 전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UBC 프라임 뉴스가 단독 보도한 불량급식 어린이집에 대해 남구청이 영업정지 1개월과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공해 원생과 교사까지 장염에 걸린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지만 유통기한이 1개월가량 지난 두부를 보관한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식단 계획표대로 급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UBC 보도 이후 원생 19명 가운데 14명이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동구 월봉시장 일대를 돌며 6차례나 불을 지른 연쇄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연쇄방화로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30살 박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서 건설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온산공단 뒷산에서 불이 나 임야 1헥타르를 태워 소방서 추산 5,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공장에서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10시 45분쯤 남구 달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울주군 상북면의 한 목재상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등 건조 경보 속에 어젯밤부터 10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울주군 범서읍 진목마을 부근 국도에서 27살 정모 씨의 SM5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7살 성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정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9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오늘 사무실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30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사무실과 상가 51곳을 돌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한 레미콘 업체 사무실에서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남구 신정동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를 산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쯤 30대 남성이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33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구입한 뒤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비슷한 피해가 더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고등학생 15살 김모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은 오늘 낮 12시 3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9살 양모 여인의 아토즈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가 오후 3시 20분쯤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남구의 한 대형마트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보안요원 2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영업이 끝난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9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한 대를 훔쳐 개통에 사용하다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며칠 뒤에 대형마트 보안요원 일을 그만둔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소주병에서 담뱃재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42살 김모 씨는 지난 22일 식당에서 파는 소주병 뚜껑 안쪽 부분에 담뱃재로 보이는 물질이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조사는 해당 소주병과 물질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동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기습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며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동구청에는 개인 사업자 지분이 51% 이상, 홈플러스 지분이 49% 미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홈플러스 직영점으로 확인됐다며 사전 협의 없이 영업에 들어가 사업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사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환 행정부 시장은 오늘 주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울산 공약을 접목시켜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4월 말까지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일 유니스트를 졸업하는 학생 175명 가운데 87%인 152명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14명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스트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다수 학부생이 취업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기를 더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3명, 석사 45명, 학사 175명 등 모두 223명이 학위를 받습니다. 울산박물관은 박물관으로 귀속이 결정된 울산 지역 출토 유물 14,000여 점을 올 상반기에 모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고래뼈 화살촉을 비롯한 울산 황송동 신석기 유적을 시작으로 유물 2,781점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울산박물관은 울산에서 출토된 뒤 다른 지역에 보관 중인 유물 2만여 점의 귀속 문제도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네스에 오른 서남 호수공원 내 초미니 종교시설에 지난해 한 달 평균 300만 원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안민사와 호수교회에 각각 3,279만 원과 282만 원 등 모두 3,561만 원의 성금이 모여 한 달 평균 성금이 297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초미니 종교시설에는 평일 1,500명, 주말엔 2만 명이 찾고 있으며 성금 도난 방지를 위해 CCTV와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2회 전국 우수초등학교 초청 야구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연초등학교와 장생포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각도를 대표해 참가한 10개 팀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겨루는 이번 야구대회는
문수 야구장 건립과 울산 프로야구 경기 유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현대고등학교 축구팀이 지난 23일 막을 내린 제53회 청룡기 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고는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인 개성고와의 결승점에서 2대 0으로 승리해 고교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울산 현대중학교 축구팀도 경북 영덕에서 열린 제49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메탄중학교를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결 포근해진 날씨에 봄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요.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기온 변화는 크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면서 울산 지방에도 이 건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영남 지역 날씨입니다. 영남 지방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 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3일절인 금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3년 하이마트